오늘은 합격할 수밖에 없는 누리자 필승 서브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 영역, 한 영역을 공부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브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아미술교육 파트를 펼쳐주세요. 제일 먼저 영역 공부 팁을 보세요. 유아미술교육은 매년 1에서 2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으로 2문제가 출제될 때에는 은근히 배점이 높아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예전에는 단답형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특징이나 정의를 설명하고 이유까지 설명하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말 자주 출제되는 미술의 요소와 원리를 공부할 때는 문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출제되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것은 미가 동작교육에서도 비슷한데요. 강론책에서 설명하는 것과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설명하는 미술적 요소로 언급된 것이 서로 달라요. 문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출제를 될 것인지, 또 아예 어떤 것을 기준으로 미술의 요소와 원리를 쓰세요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출에서 제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모두 그 기준을 각각 따로 암기해야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 모두 누리자 필승 서브노트에 제시되어 있으니 표를 보고 각각 암기를 하시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미술 표현의 특징도 단답이 아니라 뭐뭐와 같은 이유를 쓰시오, 뭐뭐의 관점에 근거하여와 같이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예상치 못하게 TO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전에처럼 서술형이 길게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기존까지는 계속해서 TO가 줄고 있는 추세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딥하게 많이 나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평면 표현에 집중돼서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이제는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인 입체 표현에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평면 표현을 기준으로 암기를 제대로 했다면 입체 표현은 특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금방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면 표현을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입체 표현 단계를 암기해 보시면 암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또 유아미술에서 자주 사용되는 미술 재료들의 특성과 미술 기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해요. 2024학년도에는 차렉의 미술 재료적 특성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단순히 어떤 미술 재료가 쓰일 수 있는지를 넘어서서 미술 재료와 기법에 따른 특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누리자 필승 서브노트에 매우 자세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문제없이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 1번 아동미술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 3이라고 적혀져 있지요. 큰 흐름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표, 창, 이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볼드 처리를 해놨어요. 1번 보시면 표, 창, 이의 표가 나와 있죠.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에서 이,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으로 뻗어나갔고 3, 이해 중심 미술교육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은 프랭클린이라는 학자가 대표 학자인데요. 이것은 사회에 필요한 미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에서 강조하는 점은 반복 훈련과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 또 도제 형식을 기초로 체계적인 지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서브노트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단어로 끊어서 암기하기 쉽게 적어놨지만 이것을 한 줄로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이란 무엇인가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회에 필요한 미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복 훈련하여 표현 능력을 기르고 도제 형식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강조하는 미술 교육을 의미한다. 이렇게 모든 키워드를 활용해서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한 갈래로 바우하우스 미술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건축을 구심점으로 삼은 종합예술을 추구하여 모든 예술을 건축을 통해서 통합하고자 하는 미술 교육입니다.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이너와 공예가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에 해당되는 그 특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포인트가 건축에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 훈련, 표현 능력만 기술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 창의성에 부족하는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겠죠. 따라서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한계점이 드러나서 나타난 새롭게 등장한 미술 교육의 패러다임이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입니다. 대표학자로는 듀이, 치제, 로엔펠드, 하버트 리드가 있어요.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의 특징은 4가지인데요. 특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글자로 특징을 땄습니다. 이와 같이 누리자 필승 서브노트에서는요, 굳이 발달 단계나 사상가의 중요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특징, 서술형으로 나올 때 키워드를 빠지지 않고 쓰실 수 있도록 앞글자를 따서 외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하고 앞글자를 한 글자를 따서 명시를 해놨어요. 저 역시 고득점을 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특징을 모두 암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은 아동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자기 표현과 창의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표현 과정을 중시하는 미술 교육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동을 중심으로 미술 교육을 해서 아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고요. 또 과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해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초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이해 중심 미술 교육과 반대되도록 교사의 역할이 극소화되었다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이라는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의 단점이 곧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장점이 되고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의 장점은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단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장점은 기초 기능을 기를 수 있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라는 특징이 있겠죠. 반대로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단점은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의 장점에 해당되는 창의성을 저해하고 표현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아동 중심이 아니라 전문가가 중심이 된다는 것,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 이해 중심 미술 교육은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한계점이 드러나서 생겨난 미술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대표학자로는 아이즈너가 있어서 이해 중심 미술 교육은 미술 교과의 독작성을 강조하고 이해와 감상, 교육과정과 교사를 중시하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잘 해석하는가를 중시하고 있는 미술교육입니다.
이해중심 미술교육에 관련된 기출지문도 필승 서브노트에 모두 실어놨어요. 다양한 미술 문화, 미술 작품에 대한 지식, 미술 교과의 본질적인 가치 및 독자성을 강조하고 학문중심 미술교육, 사회중심 미술교육 등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모색한 미술교육 동향을 의미한다. 요거 기출지문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해중심 미술교육이라고 떠올리실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적으실 수도 있어야 돼요. 암기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질까요? 문화, 지식, 가치 및 독자성 이렇게 저는 외울 것 같습니다. 또 미술 교육의 영역으로는 3가지가 나왔는데요. 미적 교육, 미술과 문화, 표현과 비평 이 3영역에 해당됩니다.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2020년도에 기출된 내용입니다. 다음 이해중심 미술교육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학문에 기초한 미술교육 DBAE가 있고요. 장점은 미술의 학문적인 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단점은 미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칠 수 있고 교사의 능력을 무한히 요구가 아니라 요구있네요.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미술교육은 별도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1970년도 이후 등장한 현대에서 나타난 미술교육 관점이에요. 영어로는 MCAE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미술교육의 목적은 문화의 유지와 전수라고 생각을 하고 미술을 통해서 다른 문화와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교육입니다. 자, 이렇게 서브노트를 보시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보시면 잘 해석 중시 안에 뭐 하는가를 이런 부분을 써놨지요. 다문화 미술교육이 뭐지?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일 경우에는 검색을 해서 바로 옆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브노트에 정리를 해 놓은 것처럼 딱 한 번만 서브노트 펼쳐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강사님 이론서 혹은 구글에 검색만 하셔도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한 번만 보셔도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가 가게끔 내용을 추가해서 서브노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